이번 시간 키워드는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프롬프트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생성형 AI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대화형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좋은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대화형 AI에 적용하는 체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형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형 AI란 우리가 사용하는 챗봇과 비슷한 의미예요.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연어 처리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기를 주었을 때와 전기를 주지 않았을 때 0과 1의 숫자만을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자연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계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처음에는 기계어를 사용했어요. 0과 0, 1을 조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 방법들이 매우 어려워서 기계어와 자연어 중간에 나온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스크래치나 파이썬, C 언어 등등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기계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이제 기계어로 직접 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터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계는 자연어 그 자체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연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인공지능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화형 AI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연어 처리하는 기술이 대화형 AI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을 기계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우리랑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자연어를 생성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이 친구가 적절한 말을 만들어내야 우리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과 생성을 하는 이런 두 가지 딥러닝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친구가 음악이라고 말을 했지만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이 작동을 하면서 기계에게 음악이라는 그런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죠, 기계어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화형 AI는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챗봇 형태는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용하는 챗 GPT나 구글 바드 그리고 빙챗 같은 대화형 AI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죠. 거대 언어 모델과 어텐션이라는 딥러닝 모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자동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를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우리 말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인터넷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이나 책 같은 곳에서 머신러닝이 언어에 대해 학습한 것이죠.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작은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이제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 때문인데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텐션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뭔지 찾아주는 딥러닝 모델이에요. 여러분,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문장 속에서 원래 중요한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두뇌는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쉽게 포착을 하죠. 그러나 컴퓨터는 중요한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나는 오늘 슬퍼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이 나는 오늘 슬퍼요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슬프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저 사람이 슬프기 때문에 내가 뭔가 위로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나도 중요해 보이고 오늘도 중요해 보이고 슬퍼요도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텐션 모델은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슬퍼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름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제 살펴본다기보다는 중요한 데이터에 집중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의도도 좀 더 잘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최근에 대화형 AI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보여줄 텐데요. 보이는 글씨가 있고 안 보이는 글씨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먹,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대한독립, 땡땡. 어떤 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은 부먹 다음에 찍먹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독립 다음에는 만세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죠? 사람의 두뇌는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화형 AI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부먹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계적으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시를 선생님이 구글 검색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네, 구글을 켜시고 제가 한번 부먹을 검색해 볼게요. 네, 부먹을 검색을 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추천하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것들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추천 검색어가 대화형 AI에서 쓰는 알고리즘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습단 데이터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독립까지 쳐볼게요. 까지 치면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대한독립, 군, 대한독립, 선언서, 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태극기 등등의 이 연관된 추천 검색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 선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추천하는 방식을 대화형 AI에서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천 검색어와 대화형 AI가 동일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주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생성형 AI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어, 즉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설명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영상을 만들 때도 이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과 오늘 학습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좀 좋은지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잘 다룰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GPT에게 좋은 프롬프트는 뭐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그럴듯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챗GPT가 잘하는 이제 프롬프트는 이런 거랍니다. 질문과 답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코딩을 지원하는 거, 요약하는 거, 의견이나 리뷰를 듣는 것, 그리고 또 설명을 하는 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 번역해 주는 거, 그 역할극 이런 것들, 또 수학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첫 번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도록 가속도와 등가속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등가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시도 들어줘야 되고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GPT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GPT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GPT로 검색을 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번 실습들은 대부분 구글 로그인을 권장을 드렸죠.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입력하는 이 샌더 메시지라고 보이는 이 창이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고요. 여기에 분명하게 목표를 챗 GPT에 전달하는 예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들러달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해주면 실제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는 멘트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이 GPT가 대화하는 말투가 좀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쭉쭉 생성을 하는 것이죠. 아까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문장에 대해서 자연어를 이해한 거고 그거에 맞게 자연어를 생성을 한 것이죠.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했죠. 제 질문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가속도와 등가속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1번, 2번 분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라는 단서를 주었기 때문에 단서를 주고 예를 들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예시 내용들도 이렇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요령 중에 하나는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계속 요청을 하면 할수록 좋은 답변들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교정해달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좋은 답변을 점차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강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바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알려주면 챗 GPT가 그거에 맞게 잘 해줍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녁에 부모님과 가볍게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이 GPT가 외식에 관한 종류들을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단서를 주는 거예요. 두 분 다 채식주의자예요. 이 얘기는 이제 채식만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해준 거죠. 육식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볍게 식사하시는 편이고 또
이걸 설명할 때 좋은 음식을 추천하고 항목마다 글머리표를 달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글머리표를 안 써도 요즘은 잘 달아주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 가독성 잘 읽히게 하려면 이렇게 글머리표를 달아달라 이런 단서를 주면 조금 더 읽기가 쉽게 이렇게 GPT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단서를 주었는데 일식과 중식은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잘할까요?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고요. 부모님은 채식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식사를 좋아하셔. 그리고 일식과 중식은 제외했죠.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글머리표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stop generating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얘가 지금 뭔가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내리시면 이미 만들어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거에 맞게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샐러드나 그릴 야채버거, 스파게티 에고 브루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스파게티 에고 브루타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스파게티 에고 브루타가 뭔지 설명해줘 이렇게 하시면 연속적으로 이제 챗GPT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에고 브루타라는 음식이 이제 맛있는 마늘향, 간단한 재료, 빠른 조리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생성형 AI라는 거는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통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어떤 걸 던졌을 때 똑같은 답변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들을 좀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씩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은 내용을 검색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 친구가 좀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좀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챗GPT한테 예시를 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예시를 들어줄 때 에세이를 만들어봐 혹은 코드를 만들어봐 목록으로 뽑아줘 설명해줘 의견을 들려줘 리뷰해줘 요약해줘 역할극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예시에 대한 내용을 주면 이 친구가 이거에 맞게 굉장히 잘해줘요. 에세이는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수필이라고 배웠죠? 네, 수필을 써달라는 거고요. 코드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분류해서 알려달라는 거고 리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음식을 먹었거나 또 영화를 봤을 때 이제 후기들을 작성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GPT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극은 역할 대본처럼 만들어주는 것들을 말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어떻게 GPT에서 보여주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별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코드를 만들고 싶어. 파이썬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별짓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생성형 AI를 이용한 코딩 만들기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떻게 코딩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파이썬 코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들이 실제 파이썬 에디터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건데, 반복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GPT를 활용을 하시면 따로 선생님을 두지 않아도 혼자 이제 해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프롬프트에서 이제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부여할 때는 직업 등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뭐 변호사라고 가정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예시는 뭐냐면, 중학생이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하고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후보자 연설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학생들 앞에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GPT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설문을 뽑아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특정 공약은 바꿔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특정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하기거든요. 이걸 GPT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중학생이야. 학생회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야. 후보자 연설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GPT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연설문을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GPT가 연설문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CSS라는 것은 이제 웹에서 보여주는 이제 표현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왜 나오냐면 GPT가 앞서 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걸 좀 기억해서 코드로 나름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GPT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메시지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연설문 쓰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작성해줘라고 좀 분명하게 수정해서 내려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여기다 쓰라고 이제 하고 연설문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연설문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GPT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챗 GPT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갖고 싶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들을 챗 GPT에게 한번 검색해보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누구나 알기 쉬운 생성형 AI와의 두 번째 만남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AI라는 것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좋은 프롬프트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것,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시를 들어줄 것, 그리고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줄 것, 혹은 나의 상황을 말해줄 것,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